2차 함수면은 일단 미지수가 3개일 텐데, 최고차의 개수는 얘기를 했네? 그러면, 일단 이제 2개 남았어, 그지? 이건 극한값 0분의 0꼴이겠죠? 만약에 x를 a로 보내면 이거 없어지잖아. 여기도 없어지고. 이게 없는 상태인데, x를 a로 보내면 이거 없어지는 상태인데, fa분의 fa가 도대체 뭐길래 얘가 4분의 1을 가질 수 있지? fa 그러면 2차식에다가 a라는 놈을 집어넣은 거거든? 그러면 숫자 나오지 않을까? 그 숫자가 도대체 뭐길래, 그 숫자가 뭐길래 얘가 4분의 1을 만드는지.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fx한테 x를 a로 가까이 보내는 극한을 취해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x 이퀄 a에서의 fx의 함수값. 그 놈은 0이어야 돼. 그럼 f라는 놈한테 a를 집어넣고 0이 나온다는 얘기는 저 fx가 x-a라는 인수를 갖는다는 뜻이지. 맞지? fx가 2차식인데 x-a를 인수로 가지고 몫이 나머지 1차식이 있을 거야, 이렇게. 근데 그 다음 문장을 또 읽어보니까 이 fx 이퀄 0은 이걸 두군으로 갔는데, 쟤를 두군으로 갔는데, 최고차의 개수가 1이 2차 함수인데 두군을 다 알려줬어? 그럼 얘는 또 이거 아니야? 이러고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것도 1차식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A라는 놈이 알파 또는 베타 중에 한 놈이어야 된다는 뜻이야. 이제 비슷한 놈들끼리 같은 놈이라고 두고 A가 알파라고 두는 거지. 알파가 A다, 뭐 A가 알파다 이렇게 두는 거야. 여기까지 했어? 그래서 A가 알파랑 같은 놈, 그리고 나머지 한 거는 베타, 뭐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물어보는 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 요 차를 물어봤네. 그대로 넣을 거야, 저기다가. 요 인수를 가지고, 알파 대신에 A라는 인수를 가지고, 그러면 뒤에 있는 놈은 이제 X 마이너스 베타겠지. 그렇게 써볼게요. 요 문제도 준식을,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아니면 A를 알파로 바꿔 써도 돼요. A랑 알파랑 같은데 우리가 알았으니까, 여기서 A라고 쓴 놈을 내가 알파로 바꿔 써도 돼요. 여기서. 뭐, 편한데, 알파, 베타 물었으니까 알파로 바꿀까? 그게 나으려나? 어떻게 써도 관계는 없는데. 자, 그러면 문제도 준식도 A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고 쓰면 fx 마이너스 x 플러스 알파, 여기 fx 플러스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쓰겠다는 거거든. 그리고 이 fx도 저기서 써놓은 대로 알파로 쓰기로 했으니까 이걸로 그냥 쓰면 돼. 이 놈으로 써서 정리해 보면 리미트 x 알파로 가까이 갈 때 요거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가지는데 요 뒤에 있는 놈 마이너스로 묶으면 x 마이너스 알파가 또 보이죠. 그럼 공통인수도 묶을 수 있지? 또 분모 공통인수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알파로 묶으면 x 마이너스 베타 원래 갖고 있었던 거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1 묶은 거 이렇게 묶을 거야. 이해돼? 그 다음에 분자도 요거 그냥 x 마이너스 알파가 바로 보이네. 그래서 똑같이 x 마이너스 알파로 묶을 수 있고 x 마이너스 베타에 여기선 플러스 1로 이렇게 묶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흔히 하던 대로 0분의 0꼴의 극한을 푸는 방법은 분모를 0으로 만든 인수를 찾아서 없애는 거였잖아. 얘가 그거였거든, x 마이너스 알파.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없앨 수 있어요. 그럼 이제 0분의 0꼴이 아니니까 이거 집어넣으면 돼. 집어넣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이라는 얘기거든. 그게 4분의 1 된대. 어차피 구하라는 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였기 때문에 알파 따로 베타 따로 구하지 않고 이 상태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그냥 뭐 x라고 바꿔서 또는 k라고 바꿔서 그 값 구하면 되는 거지. 1차 방정식 문제가 될 거야. 처음 준 거 얘가 불편하네. 모양이 생긴 게. 왜 불편해? x제곱이 있어서 불편해? x제곱이면 x 두 번 곱하면 되는데 왜 불편하지? 함수 앞에 곱해져 있어서? 난 얘 때문에 더 불편한데. 난 f 안에 x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fx 이렇게. 얘네처럼.
이 안에 x로 만들어져 있는 식이 들어가 있으면 뭐 간단하게 2x만 들어가도 괜찮긴 한데 뭐 x 플러스 1 막 이렇게 지금처럼 x분의 1 뭐 이렇게 x에 관한 어떤 식이 들어가잖아. 그게 합성함수야. x가 아니고 x에 관한 식이 들어가면 우리는 gx라는 놈을 x분의 1이라고 두면 여기 지금 f 합성 gx가 있는 거거든. 이렇게? 그런 경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치환밖에 없어. 합성함수는 너 졸업할 때까지 합성함수는 치환이라고 생각해야 돼. 다른 해결 방법이 없어요. 미분적분에서도 합성함수에 대한 미분적분은 다 치환하는 방법이야. 알겠지? 그래서 얘를 잘 올리면 치환해야 돼. 그래서 x분의 1이란 놈을 t란 놈으로 바꾸는 거지. x분의 1을 t로 바꿨으면 자 x는 0 플러스 방향에서 0으로 가까이 간대요 얘가. 그럼 이거 전체는 어디로 가까이 갈까? 그지? 그럼 t는 무한대로 간다는 뜻이야. 이해했어? 그래서 이렇게 바꿨으면 저 주어진 식이 t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x제곱은 x가 t분의 1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럼 x제곱은 t제곱분의 1. 네? 그래서 분모에 t제곱이 생겨요. 그리고 분자에 ft 이렇게 있는 거고 얘가 2라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그리고 얘는 0분의 0꼴이지. 이거 중요한 문제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하고 0분의 0꼴을 한 문제에서 같이 한꺼번에 조건으로 주고 fx를 결정하려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자주 출제돼요. 그 페이지가 거의 대부분 그런 놈들일걸? 이 페이지가? 그지?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0분의 0꼴. 그죠? 이거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출제 비중이 꽤 높습니다. 아마 이번 시험 이제 계약하고선 또 중간고사 시험 보면 이 문제 적어도 하나 이상 나올 거예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우리가 뭐 결정할 수 있지? 누구의 개수? 그렇지. 얘는 최고차를 보는 식이 되는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를 바라보는 식인 거야. 몇 차식인지도 볼 수 있고 그놈의 개수도 읽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0분의 0꼴은 우리가 흔히 계산하던 대로 이렇게 인수분해하고 약분하고 그러잖아. 이거를 조금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바꾸자면 x-1에 대한 최저차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x가 0으로 가면 그냥 x에 대한 최저차항을 볼 수 있는 거고 x가 1로 가까이 가면 x-1로 쭉 묶인다고 생각하면 돼. 이 차식을 이 fx를 x-1 제곱 플러스 x-1 이런 식으로 이 차식을 이렇게 묶겠다는 뜻이야. 이랬을 때 최저차항을 볼 수 있어요. 이거 분모 있는 거 x- 하나 지우려면 x-1이 최저차가 돼야 되거든.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 표현까지는 몰라도 괜찮아. 흔히 우리 계산하던 대로 분모에 있는 인수 찾아서 없앨 수만 있으면 돼, 우리. 오케이?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상황에서 fx라는 놈은 ft라는 놈은 2차식이어야 되고 그 개수가 2여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fx를 x제곱으로 시작하는 어떤 2차식 이렇게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놈을 봤더니 fx는 x-1을 인수로 가져야 된대. 나번 조건을 봤더니 얘가 x-1을 인수로 가져야 된대. 전개하면 이놈이 나와야 되면 여기 나머지는 x-b겠지. 이 부분부터는 0분의 0꼴 푸는 거랑 똑같아요. 원래 참고서 풀이는 아마 여기다가 1 집어넣고 0 만들어서 a 플러스 b는 뭐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쓰고 그리고 b라는 놈을 이 b라는 놈을 a라는 문자로 바꿔서 쓴 다음에 직접 인수분해를 할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직접 인수분해 이렇게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 바로 할 수 있다고 그랬었어. 이런 방법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래놓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실제로 x-1을 지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따라서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분모는 x-1과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
분자는 x-1과 x-b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여서 얘가 지워질 수 있는 거지. 그리고는 이제 0분의 0꼴이 아니니까 1 집어넣으면 되거든. 그럼 결과가 2분의 1-b인데 그 극한값이 6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b가 나오겠네? b 나온 거 여기다 쓱 넣으면은 a도 나오겠네? 맞죠? 그래서 fx를 완성할 수 있는 거야. 완성한 다음에 뭐 2 집어넣고 함수가 구하라는 건 뭐 한식이지. 이해되겠지? 문제에서 일단 하라는 거 그냥 잘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도형에 대한 어떤 성질들, 이런 얘기들을 잘 지켜주면 되는 거야. 지금 이제 원이 나왔잖아. 원은 어떤 성분들을 갖고 있는 도형일까? 직선 그러면 나 뭘 찾아야 된다 그랬지? 점하고 기울기. 그걸 성분이라고 하거든. 모든 도형들을 다룰 때는 이것들을 확인해야 이 도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내가 다 알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직선 다룰 때는 항상 기울기하고 한 점하고 체크를 해요. 오케이? 원이면 내가 뭘 찾아야 될까? 그렇지. 정의 자체에도 이 중심과 반지름에 대한 언급밖에 없어. 한 점까지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자치. 그게 원의 정의거든. 이 한 점이 중심인 거고 일정한 거리가 반지름인 거고 그런 놈들을 다 모은 게 원의 흔적이라는 얘기거든. 그지? 그래서 원을 다룰 때는 중심과 반지름만 체크하면 돼. 그래서 그 반지름을 체크하기 위해서 보통 원이 이렇게 나오면 원의 중심 체크하시고 두 도형 사이의 위치 관계 때문에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도 체크하는 거야. 요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요거 체크하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보조선이 이거야. 서로 다른 도형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 그 교점까지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직각삼각형이 보이고 두 변의 길이를 체크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한 놈도 구할 수 있겠지? 이게 현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이었던 거지. 이게 직선이 이렇게 얘를 자르는 게 아니고 접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게 떨어져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봐야 되는 거는 똑같아. 여기 접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으면 얘가 거리이기도 하면서 반지름이기도 한 거지. 이게 이 문제 푸는 해법이야. 원이 직선과 접할 때 이거 푸는 거야. 그대로. 성질들만 잘 읽으면 문제 풀이법이 보여요, 그냥.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원의 중심은 표시를 해줬어. 그러면 나머지 하나 반지름 표시해야 되는데 반지름은 어디다 표시해? 이거. 그렇지, 이거 반지름이야. 또. 그래, 여기도. 이렇게. 이거랑 같아야 되죠? 이거 둘 다 반지름입니다. 자, 이 길이를 반지름이라고 할 거니까 얘를 R이라고 쓸게요. 내가 얘를 R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이것도 R 돼야 되죠? 근데 내가 이거를 R이라고 두면 B라는 점에 좌표가 설정되지. 몇 콤마 몇? 얘는 0,R이 돼. A라는 놈은 문제에서 T, T제곱이라고 쓰래. 그럼 두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는데 이 길이를 R이라고 쓰라는 거 아니야? 맞지? 그대로 쓰면 되는 거야. 두 점 가지고 길이씩 써. 쓸 수 있지? 그게 얼마? R. 자, 두 점을 가지고 좌표를 가지고 거리식을 쓰면 루트가 나오잖아. 귀찮으니까 제곱으로 할게. 그러면 x값 차의 제곱 플러스 y값 차 t제곱 마이너스 r 이거의 제곱. 그러면 얘가 얼마 돼야 돼? 반지름 제곱이 되면 되지. 이 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리고 나보고 뭘 구하냐면 OB를 내가 R이라고 뒀네. 그죠? 이거 R. 그러면 T가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갈 때의 R을 나보고 구해달라는 얘기인데 변수가 누구야? R이란 놈을 T에 관한 문자로 적어주세요. 이런 뜻인 거야. 그 관계식 여기 있는 거지. R을 T에 관한 문자로 표현해봐. 이거야.
이해됐어? 자, 요거 정리하면요, R제곱 나올 거죠? 그거 얘랑 지워지겠지? 그럼 여기 가운데 항에 있는 R만 남겠다. 자, 씁니다. 4차가 T의 4제곱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2차가 마이너스, 플러스부터 쓸까? 여기도 1차, 2차 있으니까 1 마이너스 2R 이렇게 T로 묶을 수 있고요. 그리고 R제곱은 날렸고. 우리가 쓰고 싶은 건 이런 모습이래. 막 정리해갖고 R은 T에 관한 식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 거지. 그대로 산수하면 되는 거잖아. 얘를 반대로 넘겨. 쟤를 반대로 넘기고 자리 바꿔 쓸게요. 2R-1T, T제곱. 2R-T제곱은 T의 4제곱. T제곱 약분하면은 여기 제곱. 따라서 2R은 T제곱 플러스 1. 그래서 R은 2분의 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썼던 거 R 대신에 이 T에 관한식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리미트 T가 0 플러스 방향에서 갔을 때 2분의 T제곱 플러스 1이래. 이건 0분의 0꼴 아니네? 분모가 그냥 상수니까 0 집어넣어도 0이 그냥 숫자잖아, 그치? 그럼 숫자 집어넣으면 답 나오는 거야. 그럼 극한값이 얼마? 2분의 1. 선생님 이거 문제 안 풀어도 2분의 1인 줄 안다? 원래 푸는 건 이렇게 푸는 거 이렇게? 문자 막 바꿔서? 근데 이거는 원래 브랜드가 있는 애예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또 보게 될 문제이긴 한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공률 반경 얘기해 주지 않았나? 그거야, 얘가. 이렇게 2차 함수가 있고, 이 안에 원이 내접하는 상황에서, 원이 이렇게 내접하는 상황에서, 이 원의 반지름이 점점 작아질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여기 접선이 생길 거고, 이 접선이 원의 중심과 이렇게 이으면 얘는 수직 관계가 되겠지? 그래서 접선으로도 질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접선이 존재하고 이 점 P를 공유하면서 기울기가 접선과 수직인 직선, 이거. 얘가 원의 중심점일 거거든? 접선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아마 이 문제를 풀었던 것 같은데, 원의 중심, 이 꼭지점에서 여기 위에 있는 어떤 한 점을 이어, 이렇게. 한 점을 잇고 이놈의 중점을 지나면서 이 중점에서 수직 이등분선 이렇게 그리는 거지. 수직 이등분선. 그놈이 가지는 y절편. 이놈의 극한값 구하는 것도 같은 문제야. 얘를 계속 일로 가까이 보내잖아? 얘를 계속 일로 가까이 보내면 결국은 이 점에서의 접선이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좀 줄이려고 그러면 이 접점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접선으로 바뀌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나 다 공률반경에 관련된 문제야. 그래서 공률반경 지난 시간에 찾는 과정들은 한번 보여줬죠. 그놈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2차 함수일 때, 이게 2차 함수일 때, 그때 공률반경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2a분의 1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도 그냥 2분의 1인지 바로 알 수 있는 거야. 이해돼? 풀이는 이렇게 하면 되고. 이게 공률반경인 거를 알아볼 수 있으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는데, 아직은 그게 쉽진 않겠죠. 아직은 이게 공률반경 묻는 거네. 이렇게 바로 알아볼 수 있으면 쉬워지는데, 그걸 알아보는 건 아직은 어려울 거야. 좀 더 많이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문제들도 좀 들여다봐야 가능할 거예요. 오케이. 또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을 구해봐라 그랬는데, fx가 극한값이 3에서 없는데? 그죠? 자극한 마이너스 1일 거고 우극한은 그냥 2일 거 아니야. 자극한이랑 우극한이 서로 다르니까 극한값이 없어. 근데 얘를 곱하면, 이걸 곱하면 3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대. 오늘 이렇게 풀 건데,
이렇게 볼 거죠? 그러면 3보다 작은 쪽에서 fx는 마이너스 1 될 거고, 3보다 큰 쪽에서는 얘는 2가 될 거래. 그리고 여기 얘를 넣을 건데, 이제 이놈이 얘를 k만큼 평행이동 시키라는데, 근데 그 k가 마침 4여서 이게 3에서 딱 또 경계가 나눠지는 그런 놈일 수도 있지. 그럼 여기에 또 서로 다른 숫자를 곱하겠지. 이놈이랑 이놈이랑 또 서로 다른 모습일 수 있으니까. 맞지? 근데 같을 수도 있어요. 얘는 연속일 수도 있어. 얘는 극한값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경계가 나눠졌다고 해서 항상 불연속은 아닌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놈은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극한값이 없을 수도 있고 극한값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 같은 숫자를 곱할 수도 있고 다른 숫자를 곱할 수도 있어. 그래서 gx-k가 얘가 여기에 들어갈 때 서로 다른 놈을 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같은 숫자를 곱할 수도 있어요. 이 gx-k라는 놈이 3에서 좌우 극한이 달라. 그럼 이렇게 곱해지겠지. 그지? 근데 얘가 좌우 극한이 같아져 버렸어. 그러면 같은 숫자로 곱할 거 아니야. 맞아?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k는 얼마야? 그거밖에 안 되네. 그지? 이 경우는 그냥 따져야 돼. p가 얼마인지 q가 얼마인지 따지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가능하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얘가 gx가 애초부터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다면 평행이동을 좌우로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3칸 움직이든 4칸 움직이든 그냥 좌우극한이 다 같아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먼저 좌우극한이 같은지 확인해 볼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는 마이너스 2래요. 예.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도 이거 마이너스 2 나와야 되지.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 꽂혔다 마이너스 1 집어넣을 거거든. 그럼 얼마 나와? 다르네. 그럼 이 케이스는 안 되네. 그죠? 요 케이스는 안 되네. 확인해 보니까. 됐죠? 항상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데.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되지? K라고 쓰면 안 되겠다. 여기 K를 써서. K가 아니고 뭐라고 쓰지? T? K가 4인 경우,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K가 4가 아니면, 그러면 얘만 보든가 아니면 얘만 보는 거지. 이해돼? gx를 내가 4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얘가 애초에 마이너스 1에서 경계가 나눠져 있었으니까, 그것도 똑같이 4만큼 옮겨가면 걔가 3이 되는 거잖아. 그지? 얘가 왼쪽은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릴 거고 가다가 상수 함수를 이렇게 그리라는 거거든 지금. 여기가 현재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맞는다 그랬지? 마이너스 2에서 4라고 그랬지?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야. 마이너스 1에서 현재 이런 모습인데 얘를 4만큼 이동하면 3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 그지? 그게 지금 이 얘기야. 근데 지금 이런 경우는 안 생길 거래. 확인해보니까 서로 다른 모습이어서 4만큼 이동하면은 거기서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서로 다른 모습일 거래. 그래서 요거는 안 생길 거고. 근데 이 평행이동의 크기가 4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거 한 칸만 옮겨봐 그래. 그럼 그때 3을 보면은 여기 어디 있는 거 볼 거 아니야. 그지? 그때는 좌극한 우극한이 그냥 같은 놈이란 말이야. 맞죠? 그래서 K가 4가 아닐 때는 똑같이 이런 모습인데 똑같이 이런 모습이 되는데 이게 같아져야 되는데 그러면 t는 0밖에 없다며. 그 얘기는 평행이동을 적당히 해서 함수값이 0 되는 놈만큼만 옮기라는 얘기야.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x축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야. 여기 y축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이었대. 여기는 마이너스 4였대. 그러면 이놈이 3대도로 옮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자극한 우극한이 다 0될 거 아니야. 자극한 우극한이 0될 거 아니야. 그럼 같아지잖아. 꼭 이 경계선을 3으로 갖다 놓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K만큼 평행 이동하세요 그랬거든? K를 6이라고 두면 되는 거야. K가 6이라면 얘가 6칸 오른쪽으로 옮겨갈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3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그때 3에서의 좌우 극한은 얼마가 돼? 0. 얘가 0 된대. 0, 0. 그럼 같아지잖아.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지. 0으로. 또 7만큼 옮겨도 되겠네. 맞지? 그런 거 나보고 실수 K를 다 구하라는 거야. 헷갈려? 계속해서. 자, 다시 처음부터. 우리가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얘가 지금 구간이 3에서 나눠졌잖아. 얘도 평행이동을 하고 나면 3에서 왼쪽 오른쪽의 그림이 달라지는 상황을 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K가 얼마면 돼? K가 얼마면 돼? 이거 평행이동을 해서 여기가 3 되게 4면 돼. K가 4면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K가 4일 때는 처음에는 평행이동만 생각하고 그림은 생각 안 했었거든? 근데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니까 마이너스 1에서 자극한이랑 우극한이 서로 다르지. 그러니까 K가 4일 때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야. 이놈의 자극한이랑 우극한이 서로 다른 거. 오케이? 이런 경우도 고려하려고 했는데 확인해보니까 이렇진 않대. 얘를 4만큼 평행이동하면 자극한이랑 우극한이 서로 다른 모습이래. 그러니까 같은 숫자로 곱할 일은 없어. gx가. 이 gx는 지금 내가 다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오케이? gx가 이렇게 같은 숫자가 들어갈 리가 없대.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이거. k가 4인 경우는 이런 모습을 만들 수 있어. 맞지? 그리고 k가 4가 아닌 경우라면 그러면 무조건 얘는 이 경계선이 아닌 위치로 평행이동이 갈 거 아니야. 그지? 뭐 k가 1이야. 그럼 한 칸만 움직이는 거래. 그럼 3일 때 여기 있을 거야. 이 위에 3이 어딘가, x 이퀄 3이 이 위에 어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x 이퀄 3에서 보면 걔는 연속인 상황이야. 자극한이나 우극한이 항상 같아. 또 이 그래프가 이만큼 와갖고 x 이퀄 3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 그지? 어쨌든 이놈만 아니라면 항상 자극한이랑 우극한이 다 같은 지점들이란 말이야. 맞지? 그래서 k가 4가 아니면 얘는 항상 같은 숫자를 쓸 수밖에 없어. 그러려면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대. 그러니까 옮겨가려면 이 점이 와야 된다는 뜻이야. 다른 데가 갈 수도 있는 거지. 얘가 가는 걸 처음에 본 거고 이놈이 3으로 가는 경우도 볼 수 있고 얘가 3으로 가는 경우도 볼 수 있다는 뜻이지. 물론 이놈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놈은 특정한 함수값을 가지겠지. 예를 들어서 함수값이 뭐 3이야. 뭐 그럴 수 있지. 뭐 마이너스 5일 때 3이라는 놈을 가질 수 있어. 그럼 여기다 3 쓸 거거든. 3, 3? 그럼 같아지지가 않잖아. 그지? 이게 같아지려면 0인 지점이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얘가 0인 놈을 우리가 찾으면 되거든. 지금은 내 선생님이 가상으로 그냥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4야. 라고 그냥 가상으로 세팅을 해놓은 거고 실제로 주어진 식을 가지고 언제 0 되는지를 확인해야 돼. 실제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냥 가상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려볼게. 자, 주어진 식을 가지고 진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아까 얼마라고 그랬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4? 여기가 4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4 되는 거지. 그리고 마이너스 2에서 근을 갖고 마이너스 5에서 근을 갖고 이렇게 x축이 있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5 이렇게. 여기는 마이너스 1. 이참수 이렇게 그려줄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2를 그리래. 이렇게 마이너스 2를 그리래. 이렇게 그리래. 지금 이게 gx예요. 그래서 얘를 k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줄 거야. k만큼 평행이동 시켜주면 그런데 k를 4로 두면
요 놈이 3으로 옮겨가겠지? 그럼 그때 자극하는 얼마예요? 여기서 자극하는 얼마야? 4. 여기서 우극하는 얼마? 오케이. 그게 그대로 옮겨갈 거야. 여기 마이너스 2. 요게, 이 그림이 그대로 4만큼 옮겨갈까, 오른쪽으로.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위치가 3으로 왔겠지? 자, 3일 때 자극하는 얼마야? 이거 4래. 그때 3일 때 우극하는 얼마야? 얘는 마이너스 2래. 곱하면 같아져요? 되네. 그럼 K를 4를 써도 되는 거지. 맞지? 자극한 우극한 같아진대. 그럼 극한값이 마이너스 4로 존재하는 거지. 자, 그런데 4만큼 옮기는 게 아니고 다른 평의 이동을 줄 때도 이런 케이스. 이쪽 케이스. 평의 이동의 크기가 4가 아니어도 자극한 우극한을 같은 값으로 만들 수 있겠니 이거거든. 근데 내가 4만큼 평의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값만큼 평의 이동을 시키면 그 점에서는 항상 자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지 얘는. 그치? 그래서 여기 같은 숫자를 곱할 거래. 근데 이거 같았으면 좋겠대.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0이 되는 놈으로만 옮겨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3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얘가 3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K 값은 얼마? 얘가 3으로 가려면 얘가 3으로 가야 된대. K는 5. 평이동의 크기가 5면 되는 거야. 얘가 또 3으로 가야 된대. 그래서 K 값은? 요 K 값은 3일 때랑 8일 때가 가능하대. 3이 아니지. 5일 때랑 8일 때가 가능하대. 그래서 가능한 K 값은 모두 몇 개 나왔어? 이거, 셋. 그게 내가 구하려는 K 값들이 되는 거야. 어디. 요거? 이거는, 이거 그림을 그리기 전에 선생님이 이 gx라는 놈이 마이너스 1일 때 좌우 극한값이 같을 수도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해본 거야. 확인을 안 해보고 그냥 그럴 수 있잖아. 근데 확인해보니까 이런 일은 안 생기더라는 거지. 이런 일이 안 생기니까 그냥 X표를 쳐놓은 거예요. 오케이? 챌린지는 다 안 됐어? 자, 챌린지 봅시다. 챌린지는 뭐 말 그대로 도전해보라는 문제인 거잖아. 어려운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뭐 나 이거 못 푸는데 이거 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자, 실수 K에 대해서 다음에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FK라고 하자. 일단 이렇게 첫 번째 줄 읽고 K가 0일 때랑 아닐 때를 나눠야겠구나라고 생각을 먼저 해야 돼. 어떤 방정식이든지 최고차항의 개수에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게 0인 경우를 반드시 고려해야 돼.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지. 그렇지? 그냥 방정식이 어렵거든. 만약에 여기서 2차 방정식이라는 언급을 해버렸으면 K는 0일 수 없어. 그죠? 근데 지금은 그냥 방정식이래. 얘가 2차식인지 3차식인지 1차식인지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K가 0인 상태면 얘는 1차 방정식일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에 미지수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놈이 0인 상태를 따로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땐 K가 0일 수도 있구나 를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 거야. 첫 번째. 그럴 때 실근의 개수를 보려는데 K가 0이면 이거 몇 차식이라고? 1차식이야? 그러면 이거 실근 몇 개? 1개. 뭐 계산 안 해봐도 1개 나오겠지. 기울기만 0이 아니라면. 근데 K한테 0 집어넣으면 1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8. 기울기가 있잖아. 기울기가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실근 하나 가질 거야. 맞지? 얘는 실근 1개. 계산 안 해봐도. K가 만약에 0이 아니면 그럼 얘는 몇 차식? 2차식인데 실근의 개수를 따지래? 뭐 봐야 돼? 그거 보면 돼.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2개라고 답하면 되는 거고 판별식이 0이면 2개라고 답하면 되는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아도 사실은 근은 2개예요. 그런데 문제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따지는데 얘는 허근이잖아. 요것만 없는 거야. 중근도 실근의 개수는 몇 개야? 2개야. 이거 2개예요. 1개라고 하면 안 돼. 그럼 1개라고 쓰는 경우도 있던데요? 그건 뭐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따져봐. 그럴 때는 1개가 된 거지, 중근은. 서로 다른 건 아니잖아. 같은 건 하나로 뭉쳐 있는 거니까 그럴 때는 1개라고 답을 하겠지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확인해봐. 그럼 그때 1개라고 하겠지만 이거는 그냥 실근의 개수를 따지는 거라서 이럴 때도 2개라고 답해야 돼. 맞지? 우리 이렇게 따지면 되는 거지. 그래서 FK를 실근의 개수를 나타내는 이 FK라는 놈을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이거 판별식 쓸 거라고 그랬으니까 실제로 판별식 작성해보면 가운데 양 짝수네? 그럼 4분의 0 쓰면 되겠다. 절반 제곱할 거예요. K-4의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C 플러스로 바뀌고 K-4 이놈의 부호 판단할 거야. 근데 K-4가 공통인수네요. 그럼 K-4를 한번 묶으면 앞에서 K-4가 남고 뒤에서 K가 한번 하나 더 남네. 그래서 2K-4가 되겠네. 결국 요거 2로 묶어낼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2배의 K-2하고 K-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모습이 돼요. 그래서 얘가 0 될 때는 2랑 4 0보다 클 때는 뭐 2보단 작고 4보단 크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거 실근의 개수 몇 개라고 쓰는 거야? 2개라고 쓰는 거야. 맞지? 그리고 얘가 0보다 작을 때는 빵개라고 쓰는 거야. 따라서 여기 이렇게 K라는 변수가 0일 때도 있고요. 2일 때도 있고 4일 때를 기준으로 이게 다 달라질 텐데 0일 때는 하나 쓰래. 하나래 하나. 그리고 2와 4 포함해서 바깥쪽은요. 2랑 4 포함해서 바깥쪽은 2개씩이래. 항상 2라는 값을 갖는데. 근데 0일 때는 이거 비워야겠지? 0일 때는 1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2개 갖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사이는 빵개 갖는 거고.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요게 지금 K를 변수로 갖는 F라는 함수예요. K를 변수로 갖는 F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대. 자, 이거 가지고 A 왼쪽 극한과 A일 때 함수값 플러스 1이 같아지는 거 찾으래. 그럼 뭐 어쨌든 달라지는 거잖아.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이게 없어야 같은 거지. 이게 있다는 얘기는 서로 다르다는 뜻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될 점이 여기 3번 확인하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볼까? 왼쪽 극한은 얼마? 0 기준으로 왼쪽 극한은 2. 이제 2. 함수값은 1. 1 더하면 2 돼요? 되네. 그럼 A가 0인 거야. 여기도 볼까? 왼쪽 극한 2. 함수값 2. 1 더하면 달라지네. 안 되는 거지. 여기도. 왼쪽 극한 0이거든. 그럼 얘는 0밖에 없는데? 왜 모두 구하라고 그랬지? 하나밖에 없는데? 0과 2를 만약에 두 개를 다 썼다면 문제를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바꿔야 돼요. 다 봐봐. 0과 2인지 0인지. 0이랑 2야? 그럼 이 문제도 바꿔야 돼. 중근 가질 때를 하나로 카운트하겠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2일 때랑 4일 때가 등호가 성립할 때, 판별식이 딱 0 될 때, 2일 때랑 4일 때를 여기를 하나로 보겠다는 뜻이야. 이렇게. 이렇게 보겠다는 뜻이야.
그러면 왼쪽 극한은 2이고 함수값은 1이니까 여기다 1 더하면 같아지는 거 맞지? 그지? 그렇게 돼 있지. 이거 문제 바꾸세요. 아니면 아예 이렇게 쓰든가. 집합으로 표현하든가. 그래서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해서 x를 원소로 가질 거야. 근데 x가 누구냐면 kx의 제곱 플러스 2배의 k-4x 마이너스 k-4를 0으로 만족시키는 이놈의 실근. 이렇게 쓰면 이거는 집합의 원소를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중근일 때는 원소가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지? 이런 경우 이렇게 쓰면 하나가 되기도 해요. 그냥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을 안 하더라도 원소는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중근일 때.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fk라고 하자. 이랬어도 이 문제는 성립해. 근데 지금은 그냥 방정식이라고 써놓고 실근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중근을 하나로 카운트하겠다는 얘기잖아. 그지? 이건 엄밀하게 표현하자면 이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건 중3한테 통하는 문제야. 중3일 때는 그렇게 하거든. 중3일 때는 중근을 하나라고 판단을 해요. 중근을 하나라고 판단하고 이거는 아예 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중3 때도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나? 중근? 그죠? 얘는 왜 문제를 이렇게 써놨지? 이 함수 그리는 거 앞으로 되게 자주 해야 될 거예요. 자, K가 0이면 F0은 실근의 개수를 쓸 거야. F0은 얼마? 1. 0일 때 함수값이 1 된다는 뜻이야. 되지? 그리고 이 판별식에서 나온 부등식에 의해서 요거를 나눠서 써보면 K가 2보다 작고 K가 4보다 크고 이러면 함수값 2개가 되는 거지. 그리고 K가 2일 때랑 K가 4일 때는 중근 가지는 거니까 한 개라고 표현하자는 거지. 지금 이 문제에 의하면. 그리고 K가 2랑 4, 4일 때는 실근은 없으니까 빵개라고 쓰라는 얘기인 거지. 그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그래프로 표현한 거야. 2보다 작을 때, 4보다 클 때는 2라는 함수값을 가지도록 쭉 그리라는 거야. 네? 그리고 K가 2일 때랑 4일 때는 얼마가 돼야 돼? K가 2 집어넣으면 K한테 2 집어넣으니까 뭐가 나와서 K한테 2 집어넣으면 판별식이 얼마가 됐어? 빵. 판별식 0이라는 얘기는 뭐야? 중근 갖는다는 얘기잖아. 그럼 실근을 몇 개로 쓰래? 원래는 2개이긴 한데 여기서는 하나로 쓰라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값이 1이라는 거야. K한테 2를 집어넣으면 그때 실근의 개수는 1개. 그래서 F2는 1 이렇게 되는 거야. 4 집어넣어도 K한테 4 집어넣어도 판별식이 0 되는 거니까 F4도 얼마가 돼야 돼? 1. 오케이? 그래서 2일 때랑 4일 때 함수값이 1 찍혀 있어야 돼. 그리고 요거 바깥쪽 범위는 함수값이 다 2여야 돼. 이 바깥쪽 범위는 함수값이 다 2여야 돼. 이 실근의 개수를 함수값으로 쓰는 거거든. 그리고 2랑 4 사이에서는 실근이 다 연결해. 그러니까 2랑 4 사이에서는 다 0만 찍히는 거야. 그리는 거 알겠어? 몇 번 해보면 될 거예요. 자, 19번 봅시다. 1차 함수 fx, 그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gx. 그놈에 대해서 이런 정보들을 주고요. 다 0분의 0꼴이겠네? 그치? 0분의 0꼴일 텐데, 이거 이용해서 얘는 지금 둘 다 마이너스 3일 때를 줬는데 나보고 구하라는 건 2일 때 함수값 2개를 거기서 빼다네. 그 얘기는 gx랑 fx를 완벽하게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가 봐. gx랑 fx를 다 찾아놓고 거기다 2 집어넣은 함수값을 쓰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fx랑 gx를 완성하라는 뜻인 거지. 하나씩 읽어봅시다. x를 마이너스 3으로 보내면 분모가 0이 돼요. 그죠? 그럼 얘도 0 되겠지? 그런데 0분의 0꼴이니까 우리는 분모에서 0 되게 하는 인수를 찾아서 없애는 거라며. 걔가 지금 x 플러스 3일 거 아니야. 근데 x 플러스 3이 몇 개 있어? 그럼 여기도 2개 있어야 돼. 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fx가 x 플러스 3을 가지면 이러면
그러면 gx도 x 플러스 3을 하나 가질 수 있죠? 그죠? 근데 gx는 2차식이라서 인수 하나가 더 있어야 되거든? 최고 차익은 1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x로 시작하면 되고, 뭐 이렇게 쓰면 되겠지. 맞죠? 근데 fx가 x 플러스 3을 안 가질 수도 있어요. fx가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를 안 가질 수도 있어. 그러면 그때는 gx가 그냥 끝이네? 그러면 gx가 두 개 다 가져야 되잖아, 그럼. 맞죠? 그럼 gx가 x 플러스 3의 제곱으로 끝나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우리는 고려해 볼 수 있어. 맞지? 좋아. 그런데 4가 돼야 된다고? 4가 돼야 된다고? 4가 돼야 된다고? 이제 둘 다 가지고 한번 해봐야겠네? 자, 이거. 얘 보니까, 이번엔 더한 거에도 그럼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는 거네? 아, 그러면 얘겠는데? 얘가? 여기서는 제가 x 플러스 3을 안 가지면 두 개 더 했을 때 x 플러스 3은 인수를 만들 수가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조건 보니까 이놈이라고 알 수 있겠다. 맞죠? 그리고 문자 몇 개 있어? 그럼 직 두 개 있는 거야. 이제 그대로 집어넣고 정리만 하면 돼. 써봅시다. 요것만 가능하대. 이게 가능한지 알았고요. 요거는 안 된대. 요건 안 된다고 알았어. 두 번째 조건까지 보니까 첫 번째 케이스만 우리가 고려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대로 첫 번째 식 써보면요.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까이 갈 때 분모는 x 플러스 3의 제곱이고 분자는 f랑 g를 곱할 거래요. 그럼 k 곱하기 x 플러스 3 두 개 생기고 x 마이너스 p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0되는 인수 지우고 그리고 마이너스 3 집어넣을 거야 여기다가. 0분의 0꼴이 아니니까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답 나와야 되거든. k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p 이게 4 될 거래요. 두 번째 식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까이 갈 때 분모 x 플러스 3 있고요. 분자는 두 식을 더하래. 이거 두 개 더하면 x 플러스 3이 공통인수예요. 그럼 뭐로 묶여야 되냐면 앞에는 k 하나만 남을 거고 더하기 뒤에는 x 마이너스 p가 남을 거예요. 그러면 또 x 플러스 3 약분해서 없앨 수 있어. 0분의 0꼴 되는 거 지우고 나면 더 이상 0분의 0꼴이 아니니까 숫자 집어넣으면 답 나와야 되거든. 숫자 집어넣으면 k 마이너스 3 마이너스 p 이놈은 마이너스 4가 돼야 된대. 그래서 k랑 p에 관한 식 두 개. 그럼 k랑 p 정할 수 있어 없어? 정할 수 있겠지? 그런데 2차식으로 나오네. 여기다 예를 들어서 이거 p를 정리해보면 p는 k 플러스 1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k에 관한 2차식이 나와. 그럼 k가 두 개 결정되는데? 써봅시다. 자, 이거 여기다 넣을게. 그러면 k 곱하기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 마이너스까지 묶고 정리를 해보면 k 곱하기 k 플러스 4가 마이너스 4를 만들어야 되는데 왼쪽으로 넘기면 k제곱 플러스 4k 완전 제곱식이구나.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밖에 안 되네요. k가 마이너스 2니까 p는 마이너스 1 되겠지? 2차식이어서 뭔가 더 있을 줄 알았는데 다행이다. 야. 완전 제곱식 나와서. 만약에 두 개 나왔으면 답 두 가지 써야 돼. k가 두 가지 모습을 가지니까 p도 두 가지가 나올 거거든. 그지? 자, 20번. 아주 복잡한 그림이 나왔어. 이차함수. 요 놈이네. 여기가 마이너스 4라는 얘기네, 여기? 여기가 마이너스 4? 그냥 원래 y는 x제곱 이렇게 생긴 놈을 4만큼 밑으로 내린 거네. 그럼 여기 여기는 근 값이 얼마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2겠죠? 그죠? 요 이차함수 인수분해하면
x-2랑 x 플러스 1은 유주분해가 될 테니까 이차 함수는 이런 모습이야. 자, 이런데 이놈 위에 있는 어떤 점 t, t제곱 마이너스 4란 놈에서 여기서 p 원의 그은 접선, 원의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a랑 b, 여기 a랑 b 이게 두 개 만들어놨네. 삼각형 OAB의 넓이를 S, PAB 넓이를 T 라고 할 때 땡땡땡을 구해봐라. 와, 됐다 복잡해. 자, 일단 첫 번째 이 곡선 위에 P가 이차 함수 위에 존재한다는 뜻이죠. 거기까지 써놓고 나면 이제 이차 함수는 더 이상 역할이 없어. 그냥 원만 있는 거야, 여기. 그래서 그림을 다시 재해석을 해보면 반지름이 2짜리인 원이 이렇게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2짜리인 원이 이렇게 있고요. 원래 이차함수가 여기 마이너스 4를 꼭지점으로 가는 이차함수가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사실은 이 이차함수하고 원은 접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기를 지날 거여서 여기 교점이 또 생길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여기를 지나는 어떤 이차함수 위에 있는 이 이차함수 위에 있는 어떤 점 P를 하나 생각하래. 너무 위로 잡았나? 조금 밑으로 잡을까? 점 P를 하나 생각하래. 이 P에서 이제 이차함수가 없어. 이차함수 위에 있는 점 P를 잡으면 얘가 T, T제곱 마이너스 4라고 점의 위치가 세팅이 될 거고요. 이 P에서 이 원에 접선 두 개 그리라는 거야. 곡선 밖에 있는 점,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원에 접선을 두 개 이렇게 그리래. 그럼 접점 두 개가 생기겠죠? 그죠? 그 접점 두 개가 여기 하나, 여기쯤 하나 이렇게 두 개 생길 텐데 그놈을 A랑 B라고 노래. A랑 B 이렇게 두래요. 그래서 A하고 B를 이렇게 이어. 그리고 원점과 또 이렇게 이어. 요 삼각형 보래. 그리고 여기 있는 삼각형 보래. 이 두 삼각형의 면적을 ST, TT라고 부르겠대. 근데 이거 찾으면 돼. 근데 이런 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더라? 좌표평면에 이렇게 그림 막 그려가면서 뭐 면적도 구해야 되고 뭐 길이도 구해야 되고 막 이런 문제들을 꽤 많이 보일 거거든요. 이런 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점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몇 콤마 몇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t 콤마 t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쓴 것처럼 몇 콤마 몇 이렇게 찾아내야 돼. 그러면 접선 그려서 나온 이 두 점을 좌표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네. 그죠? 얘가 움직이는 점, t를 변수로 갖는 움직이는 점이니까 얘랑 얘도 t를 포함하는 어떤 점들로만 나오겠지. 아주 귀찮게 생겼겠지. 일단 먼저 그거부터 해볼게요. 좀 귀찮지만 일단 그거부터 먼저 하고. 근데 사실 얘는 고1 때 극선이라는 거 들어봤나? 고1 때 원의 방정식을 공부할 때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리고요. 그때 생기는 이 두 접점이지. 이 두 접점을 잇는 이 선을 극선이라고 불러. 극선에 대한 성질을 공부해놓고 나면 이 문제가 되게 쉬워지거든. 근데 일단은 좌표 잡는 것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점에서 원의 접선 그을 거래.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원에 긋는 접선이야. 기울기를 현재 모르죠. 이 접선, 점은 하나 이거 쓰라고 했으니까 점은 설정이 되어 있는데 기울기를 모르니까 이 접선이나 또는 이 접선을 기울기를 미지수로 두고 임의의 접선을 쓰는 거야. 임의 접선.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건 점밖에 알고 있는 게 없어서 기울기를 미지수로 둘 겁니다. 그러면 y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4 이퀄 기울기는 모르니까 m 그리고 x 마이너스 t 이렇게. 아니야.
너무 복잡해. 더 편하게 쓸래, 그냥. 어차피 미지수 t를 쓸 거면 그냥 임의의 직선의 방식 쓰면 되겠는데? y는 mx 플러스 k. 그럼 얘가 누굴 지나야 되냐면 얘를 지나면 되는 거거든. 여기다가 t, t제곱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돼. 그럼 이거 성립하는 거야. 되지? 그렇게 써도 되고요. 아까처럼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아까 쓴 게 너무 복잡해 보여서. 자, 이 상태에서 얘가 접선이 되려면 원에 그은 접선이니까 아까도 잠깐 그려봤는데 원에 접선을 그리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였냐면 요 길이가 또는 요 길이가 접선까지 내려근 수선의 발이기 때문에 얘가 D이면서 동시에 R이어야 돼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그게 반지름의 길이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요놈을 일반형으로 바꿔 쓰고요. 이렇게 일반형으로 바꿔 써놓고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식 쓸 거야. 그럼 그 거리식은 분모에서는 x 개수랑 y 개수를 제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분자는 0,0을 여기다 대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얼마가 돼야 돼? 반지름 2가 돼야 돼. 그래서 k랑 m에 관한 식이 하나 나오는 거야, 이거. 양변에 이거 루트 곱한 다음에 양변 제곱해주면 k제곱이 2배의 m제곱 플러스 1. 제곱했으니까 4배. 소리. 이렇게 되겠죠? 요게 하나의 관계식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점 t, t제곱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x한테 t, y한테 t제곱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이거 t가 남고 이놈한테 t, t제곱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시면 t제곱 마이너스 4는 m 곱하기 t 플러스 k. 이게 만족이 되어야 될 텐데 이 직선은 이 점을 반드시 지나가야 될 테니까 이게 반드시 만족이 되어야 될 텐데 문자가 m, t, k 이게 3개가 나와버리네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접점의 위치를 찾을 거라서 x값 2개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연립해서.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완성하고 그 직선이랑 실제로 이 원을 실제로 연립을 했을 때 x좌표 2개를 찾는 거야. 근데 문자가 너무 많아져 버렸어. 되긴 해. 근데 너무 귀찮아. 그래서 그냥 극선의 방정식을 쓸게요. 이것도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겁니다. 이 극선의 방정식은 여기다 정리할까? 문제 밑에다가 쓸까? 그냥 좌표들을 막 다 구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귀찮아졌어. 그래서 극선의 방정식을 먼저 정리할게요. 고1 때 배웠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얘보다 훨씬 더 일반화시킨 내용을 쓰긴 할 거야. 그러니까 극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 똑같은 상황이야. 원 밖에서 접선을 2개 그릴 수 있거든요, 항상. 접선을 이렇게 2개를 그려. 이렇게 하나, 여기서 또 여기다 하나 이렇게. 접선 2개를 그릴 수 있어. 원 밖의 점에서. 이 점을 내가 A, B라고 둘게요. 그러면 접점이 2개 생길 거고 이 접점 2개를 이은 이 직선을 우리는 극선이라고 부른대. 자, 이 방정식을 어떻게 작성하냐면 얘를 ax 플러스 dy 이퀄 r제곱이라고 썼었어요. 마치 a, b가 원 위의 접점인 것처럼 접선의 방정식을 쓰는 방법이야, 이거. 우리가 접점 알고 있을 때, 물론 이 원은 중심이 원점일 때 쓰는 거예요. 중심이 원점일 때,
곡선 위에, 원 위에 있는 점을 알려주고 접선의 방식 만들어봐. 그럼 이렇게 쓰거든. 이렇게? 사실은 A, B가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니잖아. 근데 마치 얘가 그냥 원 위에 있는 점인 것처럼 이렇게 써. 이걸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렀었거든. 했던 거 기억나? 했던 것 같기는 해. 이런 놈이 있었거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 두 점을 가지고 그냥 바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요거 이해돼? 그럼 우리는 이 면적이랑 이 면적 쓸 거라며. 그럼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그것만 체크하면 되지 않아? 어차피 밑변의 길이는 똑같이 쓸 거라서. 그죠? 그러니까 이 길이하고 요 길이가 결과적으로 이 ST, TT 자리에 들어가면 약분되고 그 길이 두 개만 남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 보고 구하라는 게 결국은 이 길이하고 요 길이의 비를 써달라는 거야. 맞지? T가 무한대로 2로 가까이 갈 때랑 T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그거 써달라는 건데 요 풀이가 너무 귀찮아. 그래서 이제 저거 바로 작성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직선 AB를 이게 극선인 거죠. 직선 AB 방정식을 tx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4y는 4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됐죠? 그럼 이제 원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하나 쓸 거고 t, t제곱 마이너스 4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하나 쓸 거고 그래서 얘하고 4까지 넘겨서 그냥 일반형으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원점하고의 거리. 원점하고의 거리를 조사해 보면 루트 t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이게 넘어간 상태에서 0,0을 x랑 y한테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여기 4만 남겠지? 그리고 t, t제곱 마이너스 4까지의 거리. 이 거리식은 분모 똑같이 들어갈 거고요. t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분자는 x랑 y 자리에 t랑 t제곱 마이너스 4를 집어넣을 거니까 t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4 넘어와서 마이너스 4까지 이렇게 절대값이 생길 거거든. 근데 t가 어차피 무한대로 갈 거고 또는 2의 플러스 방향에서 갈 거고 막 이러면 2의 플러스 방향 이거 4 이거 없어지고 2의 플러스 방향이니까 이거 어차피 양수. 어차피 이 안에는 무조건 양수만 나올 거야. 이 극한을 보든 얘는 어차피 양수만 남을 거예요. 절대값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지. 자, 우리는 요 길이를 L1이라고 두고 요 길이를 L2라고 둔다면 면적 ST를 쓸 때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L1 쓸 거야. 그리고 TT를 쓸 때도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L2를 쓸 거야. 근데 얘가 지금 다 이렇게 분수식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약분될 거고 L1분의 L2만 남는데 그 L1분의 L2가 이거거든 지금. 근데 얘도 또 똑같이 분모에 똑같은 놈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네들만 남아 분자만. 이해했어? 오케이. 그거 가지고 계산하면 돼. ST분의 TT가 다 약분하고 없애고 나면요. ST분의 TT가 4분의 요거 남는 거야. 그지? 요 4분의 이거 분자끼만. 그래서 요건 지울게요. 첫 번째 리미트 t가 2 플러스 방향에서 갈 때 t-2분의
ST분의 TT는 4분의 T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4 전체의 또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만 남는 거야. 그럼 분자에서 t-1을 인수로 가져야겠는데, 그죠? 분모에 t-2가 인수로 존재하니까 분자에서 t-2가 인수로 존재해야 되는데, 인수분해를 해볼까요? t제곱 마이너스 4 요거 t-2랑 t 플러스 2로 인수 쓸 수 있죠?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것도 t-2랑 t 플러스 2인데 또 제곱이네. t-2랑 t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지? 그럼 분자에서 t-2 여기 하나 갖고 있고 여기는 두 개 갖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공통인수는 하나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걸 약분해서 없앨 거야, 우리. 얘 없애고, 얘 하나 없애고, 얘도 하나만 없애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0분의 0꼴이 아닐 테니까 2를 집어넣으면 되거든? 2를 집어넣으면 여기 하나 남아있어서 얘는 0으로 없어지겠지. 남는 건 결국 요것만 남겠지. 그지? 그래서 t한테 2 집어넣으면 극한값은 1만 남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t가 이번에 무한대로 가는 거 볼 건데, 마찬가지로 t가 무한대로 갈 때도 우리는 식을 t제곱 4제곱 마이너스 2가 있고요. st분의 tt를 또 똑같이 4분의 저거 적을 거예요. t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4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이게 적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면 우리 첫 수만 살펴도 된다고 그랬죠? 4차네? 개수가 4. 여기도 4차예요? 4차네. 개수는 1. 그럼 4분의 1. 얘는 극한값이 4분의 1. 됐죠? 자, 근데 여기에 우리가 극선을 공부하면요. 극선을 공부해 놓으면 추가로 우리는 이런 관계를 하나 더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이거 위아래, 얘를 중심으로 위아래 대칭이죠. 그죠? 나 요 위에 것만 그릴게.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여기에 수선의 발 내려놓은 거야. 그지? 노란색 선이 이게 수선의 발 내려놓은 거야. 맞아? 그러면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이거 공식이 있지 않냐? 그지? 근데 지금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뭐가 있냐면 각 이 점들에서 제곱 공식을 하나 만들 수 있거든요. 이 길이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 점에서 시작하는 거야. 이놈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점을 이제 여기서 시작하면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여기서도 할 수 있어. 이놈 제곱은 얘 곱하기 얘. 이렇게. 맞지?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싶냐면 이게 원의 중심이죠. 이놈 제곱은 요건 반지름이죠. 이놈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쓸 거거든. 맞지? 자, 이걸 여기서 읽어볼게요. 이 길이랑 요 길이를 곱한 건 이거 두 개 곱한 건 이놈 제곱이지. 근데 얘가 이 길이랑 같지. 그냥 반지름이지. 그러니까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반지름 제곱이 되면 돼. 맞죠? 극선의 방정식에서 이거 하나 더 기억하는 거야. 중학교 때 배웠던 숫자 공식인데 별로 어려운 건 아니잖아. 어떤 극선을 그리더라도 항상 접선 두 개를 그릴 거라서 항상 직각삼각형이 상에서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이 길이 곱하기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 원바퀴 전까지 길이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항상 반지름 제곱. 됐어? 그 놈으로 체크를 할 건데 근데 우리 얘를
지웠냐? 얘를 L1이라고 두기로 했고 여기를 L2로 주기로 했잖아. 맞지? 그래서 결국 ST분의 TT가 L1분의 L2가 된 거였지. 다 약분하고 나면 우리는 L1분의 L2를 쓰고 L1분의 L1 플러스 L2. 맞죠? 우리가 쓰고 싶은 거는 ST분의 TT P가 2라는 점으로 계속 다가가면 A랑 B가 B는 Y축 위에 A는 X축 위에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니야? 아니다. P가 우선 바뀌는 여기서 접선 두 개 그린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되게 가깝게. 맞지? 그러니까 이 점 P에서 원점까지의 거리가 점점 2에 가까워지는 거야. 이해돼? P란 놈이 이 이차함수를 따라서 x = 2로 가까이 움직이면 이 P란 점에서 여기에 접선 그리고 여기에 또 접선 그리고 이렇게. 근데 P가 더 이만큼 내려오면 또 접선 이렇게 생겨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크게 여기 원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이제 2란 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이차함수가 얘를 이렇게 지나갈 거야. 그러니까 이 점 저 멀리서부터 접선 두 개를 그렸었는데 점 P가 점점 얘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게 거라는 얘기거든. 여기 되게 가깝게 오면 이 점에서 접선을 두 개를 이렇게 그리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 점 P에서 원점까지의 거리가 그냥 반지름과 되게 가까워지는 거야. 이해돼? 이 L1 플러스 L2가 점점 어디로 가까이 가? 이 길이가 그냥 2에 가까이 가는 거야. L1은 어떻게 되냐면 그때 두 접점 사이의 이 길이도 L1도 2로 가까이 가요. 접점 두 개가 P랑 되게 가까워져.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이어서 원점에서부터 거리 주사면 그게 점 P하고 되게 가까워지는 거야. 그 이해되겠어? 그래서 얘도 2에 가까워져. 그래서 얘는 1돼. 그게 첫 번째 내용이었어, 이거. 1되는 거. 맞지? 그리고 이거, 두 번째 거, 이제 무한대로 가면. 이 P가 저 멀리 갈 거래. 저 멀리 가는 거를 저기서부터 이렇게 봐도 되는데, 얘를 이렇게 돌려서 놓고 보면, 이 점 P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해도 돼. 네? 되게 멀리 가는 거야. 이쪽으로. 이렇게 돌렸다고 생각하면 돼. 이 점 P가 저기가 있을 거야? 그럼 이렇게 그려놓고 얘를 X축으로 이렇게 돌렸다고 생각해. 어쨌든 P는 계속 멀리 갈 거야. 맞지? 이 점 P는 계속 멀리 갈 거고 그러면 원이 되게 작아 보일 거야, 이제. 원이 되게 작아 보일 거고 P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거라서 얘가 원이 사실 이거보다 더 작아 보일 거예요. 그러면 저 멀리서 접선 두 개 그리면요. 저 멀리 접선을 그리면 마치 그 접선은 X축이랑 평행한 것처럼 보여, 이렇게. 근데 저 멀리 가서는 한 데서 만나는 거지. 이게 아주 약간만 기울어져 있어서 우리가 눈으로는 그 기울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진짜 X축이랑 평행하게 보이는 거고 저 뒤에 가서 이제 P가 만나는 거야. 그거 이해돼? 그러면 A, B도 그냥 지름인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죠? 그럼 원점에서부터 이 A, B까지의 거리는 0에 가까워지는 거네. 그리고 원점에서부터 저기까지는 무한대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L1은 0에 가까워질 거고 L1 플러스 L2는 무한대가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이해돼? 근데 그때 어쨌든 L1 곱하기 L1 플러스 L2는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돼. 요거 이해가? 이 얘기한 거예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항상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돼. 오케이? 그거 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극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얘를 좀 이용하는 게 풀이를 되게 많이 줄일 수 있어. 요 얘기 전까지가 지금 이 얘기.
그냥 극선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푼 거거든요. 처음에는 점의 좌표를 잡아서 식을 다 쓰려고 그랬는데, 식이 되게 복잡해. 뭐 계산을 못하진 않겠지 할 수는 있을 텐데, 계산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그러면 내가 되게 힘든 문제를 푸는 것 같거든. 되게 사소한 공식들이고 그러지만 어쨌든 길어지니까 막 부담스러운 거야. 내가 되게 어려운 거 푸는 것 같아. 그래서 성질들을 자꾸 이용하라는 거야. 그래서 극선의 방정식이 갖는 성질을 이용하면은 요 길이에 대한 얘기 말고 그 길이에 관한 얘기는 교과서에서 잘 안 나와요. 그냥 극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만 가지고 정리하면은 이 정도 풀이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연속에서 함수 f가 연속이래. 함수 fx가 연속이래. 그러면 함수 fx는 모든 점에서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다 일치해야 되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지? 그래. 주기. 4만큼 주기를 갖는 주기함수래요. 그리고 지금 요만큼 0부터 4까지만 지금 정의를 해줬어. 얘도 지금 2에서 또 끊어지는 거네. 어쨌든 연속이라고 그랬으니까 x-3이라는 놈을 0부터 여기 마이너스 3에서 출발해서 길기가 1인 놈이니까 이렇게 가다가 2에서 끊어지겠죠? 여기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리고 2부터 4까지는 연속으로 그리려면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이렇게 갔다고 하자. 자, 만나서 이렇게 왔어. 근데 주기가 4라면서 그러면 난 여기만큼을 그대로 여기다 또 그릴 거지. 그럼 연속이 안 되는데? 4에서 안 만나잖아. 이거 뭐라고 그랬냐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의 함수 fx 그랬거든. 이 fx의 주기성까지 고려해서 이 오른쪽 부분을 계속 그려나가도 연속으로 그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겠네. 그죠? 얘가 출발했던 이 마이너스 3이라는 위치에서 얘가 끝나야 돼.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 이거 기울기 1이었죠? 그러면 얘는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1 줘야 돼. 그럼 얘는 쭉 더 간다면 여기 1 지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 함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 실수 전체에서 연속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0부터 4까지 이렇게 그려야 주기가 4라는 걸 적용하더라도 실수 전체에서 연속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고 11에서 함수값을 구하려는데 주기가 4인 줄 아니까 4만큼 계속 빼면 함수값이 계속 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F7이랑 같을 거고 다시 F3이랑 같겠죠? 그죠? 3일대 함수값 구하면 돼. 3일대 함수값은 마이너스 2겠네요.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다? 무슨 내용이야 이거? 그렇지. 사이값 정리를 쓰란 얘기죠. 사이값 정리를 우리가 문제에서 볼 때는 구간의 양끝값에서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그 구간 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랬지? 지금 이놈은 실제로 fx하고 y = 1하고의 근을 찾는 거 아닌가? 맞아요? 좋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를 가져야 되는데요. 여길 지나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일 때는 1 지나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일 때는 1 지나야 되는데 F2는 3, 2일 때는 3 지나야 되는데 이 정도.
그리고 3일 때는 0지 나야 되는데 3일 때는 0지 나야 되는데 이거는 fx를 표시한 거예요. 근데 우리 누굴 찾고 싶다 그랬냐면 fx랑 y 콜 1이 만나는 근. 여기에 y 콜 1을 이렇게 표시하면 y 콜 1을 이렇게 표시하면 y 콜 1. 일단 여기 근 하나 생겼네. 그죠? 최소한의 근의 개수를 찾는 겁니다.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지 찾는 거예요. 최소한의 근이기 때문에 얘가 사실은 쓱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도 되거든. 근데 그럴 때는 근을 좀 많이 만든 거죠. 최소한의 근이니까 그냥 얘가 여기를 지나서 여기까지 이렇게 바로 갔다고 생각해도 돼. 이대로 그냥 있는 거야, 여기를. 이렇게. 가장 단순하게. 몇 개의 근? 맞는 점 2개. 적어도 2개의 근을 갖는다. 2개보다 더 가질 수 있다는 뜻이야. 그지? 적어도 2개는 가져야 돼. 됐죠? 사이값 정리는 되게 쉬워. 함수 fx랑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해 0보다 작을 때는 fx랑 gx를 더한 게 저 모습이고 x가 0보다 클 때는 fx에서 gx를 뺀 게 이 모습이고 gx는 얘를 보니까 0 왼쪽 극한이랑 0 오른쪽 극한이 같다면 이게 성립하지 않겠지. 다르다는 얘기네. 4만큼 차이 난다는 얘기네. 좀 저대로 좌극한이랑 우극한 판단해서 쓸게요. fx는 0일 때 연속이라고 그랬으니까 같은 값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거 가지고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갈 때에 fx 플러스 gx를 볼 거고요. 극한 이걸 볼 거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갈 때는 fx 마이너스 gx를 볼 거야. 문제에서 준 게 0보다 클 때는 fx 마이너스 gx를 줬으니까. 그럼 극한값이 0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0보다 큰 쪽에서 갈 때 fx는 연속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같은 값 나올 거야.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gx는 0보다 작을 때 gx를 내가 얘를 q라고 둘까? 얘를 q라고 두면 얘한테 4를 더해서 q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거보다 4만큼 여기서 4만큼 빼야 얘가 되는 거네. 이해하겠어? 그래서 이 gx의 왼쪽 극한을 내가 q라고 쓰면 이 오른쪽 극한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q-4가 돼야 돼요. 이거 이해되니? 안 돼? gx의 왼쪽 극한을 내가 예를 들어서 3이라고 쓰면 뭐라고 쓸까? 5라고 쓰면 얘한테 4를 더해서 5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얘는 1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거보다 항상 4만큼 작아야 돼. 얘는 오른쪽 극한이 4만큼 작아야 돼. 되지? 그런데 얘 식으로 줬잖아. 얼마 이거? 0으로 보내면? 이거 0 돼야 된대. 얘는 2 돼야 된대. 그지? 나 여기서 2 빼주면 두 개 같아지겠는데? P 플러스 Q 하고 P 마이너스 Q 플러스 4인데 2 빼주면 같아지겠네? 그래서 요거 P 날리고 Q 넘기면 2Q가 2야. 따라서 Q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Q가 1이면 P는 얼마? 마이너스 1. 0일 때 마이너스 1. F 함수는 연속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극한값 구하면 그게 함수값이랑 같은 거지? 지금 0에서의 좌극한 구한 거거든?
P. 맞지? 한 점에서 만나는 두 곡선. 2차 함수하고 3차 함수하고 한 점에서 만난다고? 원래 우리가 어떤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립하는 거지. 같다고 두 개 연립하는 거지. 그러면은 x세제곱하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는 놈을 이렇게 연립을 하면 반대로 넘겨서 3차식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걸 만족하는 x 값이 실근이죠. 한 개 보인다는 거야, 지금. 3차 방정식이면 근이 원래 몇 개 보여야 돼? 3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3중근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실근 하나가 중근이고, 실근 하나 나오고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이고, 뭐 그런 식으로 보일 수 있는 거야. 따라킬 수는 없겠죠? 얘가 3중근을 아예 가지든가, 3중근을 가지려면 얘가 x-모의 세제곱 뭐 이렇게 되던가, 아니면 x-p의 여기는 허근 가져야 되는데 뭐라고 쓰지? 여기 2차식. 근데 요 2차식이 허근 가져야 돼. 저 3차식이 전개가 되고 방정식으로 왼쪽 한쪽으로 넘겨서 실제로 이제 근을 인수분해서 찾아보면 저 두 가지 모습 중에 하나여야 돼. 한 점에서 만나는 두 곡선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 근이 x좌표를 A, 얘가 근인 거지. 요 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네. 그럼 이거 그냥 저건가 본데? 사이값 정리.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실근 하나 가져야 돼, 이 얘기잖아. 맞지? 그 두 놈 사이에서 부호 서로 다르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다가 연립한식. 여기다가 그러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k는 0의 실근 a가 이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런 뜻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한 값하고 (1) 대입한 값하고 곱한 게 음수가 되도록 서로 부호가 달라진다 그랬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정수 k 값들의 합을 구하면 된대요.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 얘는 마이너스 k 플러스 2, 둘 다 마이너스를 밖으로 묶어내면 부등호 방향 안 바뀌죠? 마이너스가 2개 나오니까. 그럼 k 플러스 4하고 k 마이너스 2, 뭐 이런 모습이 되겠네. 근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근이 하나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다른 데서 근을 더 가지면 안 되잖아. 아예 곡선 두 개 자체가 한 점에서만 만나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만나는 놈 외에 다른 데서는 또 근을 더 가지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얘기하지? fx랑 gx랑 그림으로 줬어요, 이렇게. 그리고 fx 뭐 요거는 별로 부담스럽지 않겠네? 1의 왼쪽에서 가는 그냥 극한 보는 거지? 그래서 1 여기 있어. 왼쪽에서 1로 가까이 가는 거. 요거 따라갈 거야, 요거 따라. 그럼 극한가 얼마야? 그럼 이거 1이란 뜻이지. a는 1. 여기까지 구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게 여기 a 대신에 1 써서 이거 두 개 구하라는 건데, 리미트 x가 1 오른쪽에서 갈 때 1 플러스 방향에서의 f x-2 이거 보래요.
첫 번째 거. 평행이동이라고 읽으셔도 되는데, 일단 어떤 합성함수까지 같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그냥 평행이동으로 이해를 하자면, 이거 x쪽으로 얼마만큼 움직이는 거야? 얘를 이만큼 옮겨놓고 1일 때 보자는 거야. 그럼 옮기기 전에는 얼마였겠어, 이거? 이만큼 옮겨놓고 1을 보재. 옮기기 전에는 마이너스 1. 다시 이만큼 하나, 둘 갔더니 1이래, 1. 그럼 옮기기 전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 보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을 보면 되는 거야. 평행이동으로 읽으면 그렇게 하면 돼. 됐어?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거 하고 싶은 건 아니야. 그거는 너무 쉬워서. 평행이동 읽는 건 너무 쉬워서 우리 이거 치환하는 거로 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합성함수라고 읽고 안에 있는 함수를 t로 치환합니다. 이렇게 t로 치환하면 우리 그냥 흔하게 함수 보듯이 일반적으로 y는 x-2라는 함수가 있었던 건데 이 함수를 여기다 쓱 넣은 거란 말이야. 그지? 그 x-2를 통째로 t로 바꿨다는 얘기는 이 t는 y 값이랑 같은 거지. x-2가 t, x-2가 y. 그치? 이 t는 y 값의 변화를 보는 거야. 이해했어? 자, 그래 놓고 x를 1로 보내면 이게 지금 y는 x-2라는 함수예요. 그런데 여기가 2겠죠. 그런데 1로 가까이 가는 극한을 보재. 1의 오른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야. 그럼 y값은 우리는 y값의 변화를 보자면서 그 y값은 이렇게 오는 중이겠지. 맞아? 그러면 t는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로 가까이 오는데 방향이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중인 거야. 이것까지 봐야 돼. 이해됐어?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내려오는 중인 거야. 그래서 난 이 식을 t라는 변수로 이제 바꿔 쓸 수 있는데요. t는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냐면 t는 마이너스 1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는 중인 거야.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1로 내려오는 중인 거야. 이렇게 바뀌어야 돼. 그리고 함수 f t 보면 되는 거라서 이제 그냥 이 식 가지고 보면 돼. 아까 평행이동으로 읽었을 때도 이랬었지? 마이너스 1의 우극한.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우극한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값은 마이너스 1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리미트. 이번에 x가 1 왼쪽에서 다가갈 때 g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요것도 보자는데 똑같은 방법이야. 요번에도 난 이거 똑같이 t로 치환할 거야. 그럼 요번엔 그림을 요렇게 그려야겠네. 여기가 1, 여기가 1. 이 함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야.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까이 갈 때, 그러니까 요렇게 움직이는 걸 보자는 거지, 요렇게.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까이 갈 때. 그죠? 그때 그럼 y값의 변화는 어때? 이렇게 움직이는 거네. 따라서 이 식을 이제 리미트 변수를 t로 바꿨으면요. t는 0으로 가까이 가는데 0보다 큰 쪽에서 내려오는 중인 거야. 그러한 gt를 보면 돼. 이 그림에서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가는 극한. 어디로 가까이 가? 2로 가까이 가는 거지. 이게 합성함수 극한 보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처음에는 되게 불편해. y값의 변화가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도 이게 내려오고 있는지 아니면 올라가고 있는지 이것도 지금 살펴봐야 되거든. 그걸 변수로 잡아서 x로 갖다 옮겨놓고 쓰는 거야.
합성함수는 원래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 외에는 없어. 합성함수를 푸는 방법이 선생님이 무슨 특별한 방법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모든 합성함수는 이렇게 치환해서 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돼. 나중에 미적분 할 때도 또 치환 또 볼 겁니다. 무슨 여기 요거 이건 x의 움직임이었고 x가 자극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까이 가는 거야. 그때 우리는 뭐 보고 싶어? 이놈의 y값의 변화를 보고 싶어. 그 y값의 변화가 어떻게 움직였어? 이렇게 움직였지. 목적지는 어디야? 0. 근데 방향은 0보다 큰 애들이 0으로 내려오고 있는 중인 거야. 그래서 t는 0으로 가까이 가는데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내려오고 있는 중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렇지. 얘도 아까 위에서 내려오는 중이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방향에서 이렇게 쓴 거거든.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가는 거였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라고 썼겠지. y값의 방향까지 읽으셔야 돼요. 그게 합성함수 보는 방법이에요.